자, 여기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조건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이거를 이제 근의 분리라고 했는데, 2차 부등식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근의 조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기본적인 내용은 어떤 2차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이제 x는 알파 또는 x는 베타라는 두 실근이 나왔을 때, 첫 번째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양수일점 어째야 되겠어요? 일단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어째야 되겠어요? 판별식이 실근이 존재할 조건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끼리 더한 거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 양수끼리 곱한 거니까 0보다 커야겠죠. 그쵸? 세 개를 동시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두 근이 둘 다 0보다 작아요. 둘 다 음수일 조건. 일단은 실근이 존재해야 되니까 이것도 판별식은 어째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끼리 더한 거잖아요. 음수끼리 더했으면 양수요, 음수요? 음수죠.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여야 되고,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같은 부호끼리 곱한 거니까 양수여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 둘이 부호가 달라. 서로 다른 부호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뭐야? 알파 베타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은 a분의 c잖아요. 그쵸? 그치? 그럼 판별식 구해보면 뭐야? 판별식 B의 제곱 응. 4AC b의 제곱 빼기 4ac인데 하기 전에 잠깐만. 두 근의 곱은 지금 부호가 다른 두 수의 곱인 거잖아요. 그럼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되죠. 네. 그쵸? 그럼 여기다가 a 제곱을 한 번씩 곱해봐. 여기서 a분의 c에다가 a 제곱을 곱했으면 일단 양수를 곱한 거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뀌겠죠? 그러면 a 약분돼가지고 ac가 되고 여기는 그냥 0이죠. 그럼 a 곱하기 c는 그대로 0보다 작단 말이야. 그치? 그럼 우리가 판별식은 b의 제곱 빼기 4ac잖아요. 그러니까 ac 앞에 마이너스 4가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4ac는 이제 0보다 어째야 돼요? 여기도 마이너스 4 곱해도 0이잖아요? 그럼 이거 0보다 어째야 돼? 큰 거죠. 그럼 여기다가 b의 제곱이라는 어떤 실수, 정확히 말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수잖아요, b의 제곱은. 그쵸? 실수를 제곱한 거니까. 그러면 0보다 큰 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더했으니까 이거 자체는 0보다 큰 거죠. 그러면 판별식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무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니까.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 것만 확인을 하면 되고, 응? 이것만 확인하면 되고, 여기서도 좀 두 가지로 갈려요. 뭐냐면 알파의 절대값이랑 베타의 절대값을 비교했을 때 알파의 절대값이 더 컸어. 음수의 절대값이 더 컸다는 얘기야. 그럼 이때 두 근의 합은 어쩌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음수요.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양수의 절대값이 더 컸으면 두 근의 합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이거는 이제 근의 부호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과 객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심화를 해서 부호만 따져보는 건데, 실제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그 존재성을 좀 따져보면,
거기 몇 쪽이냐면 225쪽에 출근에 위치해가지고 그 뭐 크게 네 가지 케이스 나와 있죠.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내용을 좀 봐보면 어떤 fx라는 식이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놓고 a는 양수라고 해보면 이 fx는 0의 해가 거의 첫 번째 나온 것처럼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럼 2차 함수의 y는 fx의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나와 있는 x축과의 교점이 x값이 p보다는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p가 이렇게 있으면 알파랑 베타가 여기 있다는 말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려면 예? 일단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나 아니면 한 개라도 나와야 되는 거, 실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어째야 되냐면 판별식이 일단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알겠어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X가 교점 자체가 항상 P보다 오른쪽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치?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되려면 X 대신에 P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여기서의 함수 값이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p를 넣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함수값이 나오잖아요. 이 점의 좌표는 x축보다 위쪽에 있는 점이 돼야 돼? 아래쪽에 있는 점이 돼야 돼? 지금 이게 위에 있어? 아래에 있어? 위에 있잖아요. x축보다 위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y좌표가 양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x 대신에 p를 대입해보면 fp는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보니까 P에서 함수값이 양수인 게 지금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것도 있냐면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FP가 양수인 게 지금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두 개가 돼버린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러면 뭐까지 확인을 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것들은 대칭 축을 그려봤을 때 P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쵸? 왼쪽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려면 대칭축이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대칭축 찾아보면 뭐냐면 A로 묶었을 때 X의 제곱 더하기 A분의 BX 하고 뭐식이 이렇게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4A 제곱분의 B의 제곱을 뭐 더하고 빼가지고 상수항이 뭐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2A분의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뭐식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럼 대칭 축이 어디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축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 축의 방정식이 P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려면 여기서 마이너스 2A분의 B의 값이 뭐다? P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이제 그 책에 나온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클 조건이 된다라는 거.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두 번째로 나온 두 근이 모두 P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다 똑같은데 뭐만 다르겠어? 대칭축이 이렇게 P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작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여기가 두 근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P라는 값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이것은 예. P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이기만 하면 2차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아래로 볼록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래로 한번 내려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P에서 이렇게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P보다 작은 쪽에서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그쵸? 그 다음 위로 올라가면서
P보다 큰 쪽에서 X축과 한 점에서 또 이렇게 만난다는 거. 알겠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앞으로 고등학교 가면서 제일 많이 괴롭히는 게 함수랑 이 함수의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수학은 솔직히 중고등학교 수학은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제 경우의 수도 있고, 뭐 다른 확률도 있고, 뭐 기하도 있고, 다른 것도 많긴 한데, 다 함수잖아, 어떻게 보면. 괜찮아요? 그러면, 계속 말하지만은, 그 등급을 나누는 그 경계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그래프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냐, 없냐요. 알겠어? 그러니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상위 10% 안에 들 수 있는 거고, 알겠어? 그래프를 해석 못하고 그냥 다 외워가지고만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래프 해석한다는 게 별거 없어요. 그냥 방금 여기서 봤던 것처럼 P에서 0보다 작기만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P보다 작은 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고 다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서 P보다 큰 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뭐만 되면 된다.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또 두 근이 모두 PQ 사이에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P가 여기 있고 Q가 이렇게 있을 때, 다른 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갖고 FP 0보다 크고, 여기다 추가로 FQ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축이 P랑 Q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알겠어요? 네. 막상 이거를 문제를 적용을 하려고 하면 적용이 안 돼. 예? 이거 문자 그대로 외워가지고 문제 풀려고 하면 적용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정확히 문제 뜻에 맞게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24번 풀려고 했는데,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24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26번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실근의 위치를 찾을 때 항상 거기 네 가지 케이스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뭐 다른 여러 가지 것이 많이 나와요. 뭐 두 근 중에 하나는 뭐보다 작고 하나는 뭐보다 뭐 크고 막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26번을 봐보시면 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래로 볼록이죠. 2차 함계수 1이니까. 그러면 X축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X축과의 이 두 교점 사이에 마이너스 2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한 점이랑 만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한 점이랑 만나려면 마이너스 2를 이 식에다가 X 대신에 대입을 했을 때 0보다 작기만 하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한 점이랑 만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에서 한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다른 조건 필요 없이 그냥 마이너스 2 대입해서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는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더하기 2 곱하기 n 플러스 2고 마이너스 n-1인데 이게 0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거 m에 관한 1차 부등식이니까 풀 수 있겠죠. 그쵸?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제 두 근이 모두 0과 2 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거 그래프 그려보면 0이랑 2 있으면 얘네들의 x축과의 교점이 0이랑 2 사이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먼저 판별식이 봐야 돼. 그러니까 어쩔 때는 지금 판별식을 보고 어쩔 때는 판별식을 안 보잖아요.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판별식을 확인을 안 했는데 지금 2번 풀 때는 어쨌어? 선생님 판별식을 확인해 보자 그랬잖아. 그잖아? 그러면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모두라는. 알겠어요? 두 개의 단금, 하나는 뭐보다 작고 하나는 뭐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면 판별식이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는 두 근이 모두 0하고 2 사이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앞에 우리가
그 내용 봤을 때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근이 모두 Q보다 작다 그렇게 나왔을 때도 판별식을 확인을 했어야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근이 모두 어쩐다라는 말이 있으면 그거는 판별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추계 방정식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것은 자 그래서 0과 2 사이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판별식 구해보면은 m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n-1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0 대입해보면 여기 0이고 여기도 0이고 여기는 이제 그냥 마이너스 n-1이잖아요. 이때 함수 시계값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이거 0보다 커야 되고 2 집어넣었을 때 4-2 곱하기 n 플러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n-1의 값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0보다 커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대칭 축이 0이랑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추계 방정식은 뭐냐면 여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2x에다가 뒤에 이제 상수항은 냅두고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려면 얘를 2로 나눠서 제곱한 거. 그러니까 2분의 n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하고 빼가지고 이렇게 상수항은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계 방정식 뭐 완전 제곱식 인수분해하면 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n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했을 때 2분의 n 플러스 2가 추계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이 축 자체가 2분의 n 플러스 2가 0하고 2 사이에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랑 그 다음 2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이랑 그 다음에 추계 방정식의 범위 4가지를 다 확인을 해서 그 4개가 다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잡하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여기는 그래프 다 그려가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 자, 마지막으로 예제들은 아닌데 저기 뒤에 연습 문제 501번 가보세요. 한번. 자,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와 베타에 대해서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베타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대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겠어요? 일단은 이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를 일단 축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2를. 그치? 근데 2차 함계수가 2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인 거잖아. 그쵸? 그러면 교점 하나는 마이너스 2하고 0 사이에 있으려면 아래로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0하고 1 사이에 이제 베타라는 점이 있으면 되니까 그래프 이렇게 되면 되죠. 그쵸? 그래서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내려올 때는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감소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그러니까 2 곱하기 1에다가 플러스 a 더하기 2a 마이너스 1 하면 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잖아요. 이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고, 그 다음에 0 집어넣었을 때는 어때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되죠. 그래서 x 대신에 0 집어넣으면 이거 0이고 여기도 0이고 2a-1만 남죠. 이게 0보다 작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1 집어넣었을 때는 0보다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커야 되겠죠.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a 더하기 2a-1의 범위가 0보다 클 때 이 세 가지를 각각 다 풀어가지고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앞에 바로 한 문제 풀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근이 모두 어디에 있다라는 말이 있으면 판별식하고 추계 방정식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모두 어떻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는 어디 있고 하나는 또 다른 데 있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는 판별식이랑 추계 방정식 볼 필요 없이 그냥 함수 값의 범위만 확인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고